네,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3과의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의문문으로 문장이 시작하죠. 문장이 길긴 한데 조금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뭐 해석할 때 사실 처음부터 가도 되는데 뒤에서부터 가도 괜찮고요. 왜냐면 디스파이트가 있기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자, 그러면은 이 뭐에도 불구하고가 가지는 어떤 논리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거 원래 have pp죠. 그죠? 근데 have recently pp니까 이제 왜 이제 와서야 오직도 붙었죠. 오직 최근에 들어와서 보게 됐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게 have seen이니까 왜 도시들이 오직 최근에야 보기 시작했느냐,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도시들이 왜 이제서야 갑작스런 증가를 보게 되느냐, 뭐에 있어서? 그리닝에 있어서. 그럼 도시가 갑자기 최근에 와서야 그리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많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그리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가 일단 하는 거죠. 그리닝 자체를. 근데 그리닝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도시랑 그리닝은 사실 잘 어울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끌어온다면 이제 친환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린 루프 같은 것도 from A to B 계속 나오죠. 초록색 지붕, 이게 뭐냐면은 지붕에다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태양광 설치하거나 아니면 나무 심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새로운 공원, 아니면 나무 심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에너지 효율적인 버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최근에 도시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을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건 왜 오직 이제 와서야 좀 보기 시작했느냐 이거죠. 그죠? 옛날에 왜 안 하고 지금에서야 하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갑작스런 증가죠. 그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sweeping, 전면적인, 아니면 뭔가 그냥 어떤 전면적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방의 환경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전에 환경에 대한 법을 되게 많이 밀어놨었겠죠. 그죠? 그 법이 was enacted,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more than 30 years ago니까 30년도 전에 이미 환경에 대한 법은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안 하고 왜 이제 와서야 갑작스런 그리닝의 증가를 보게 되느냐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많았겠죠. 근데 왜 이제 와서야 도시들이 막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막 보고 있느냐. 그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quite simply, 아주 간단하게도요. 도시 리더들, 사실은 이 도시 리더들이 아까 말한 그리닝을 추진하는 어떤 주체들이죠. 그죠? 계획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도시 리더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자, 깨끗한 환경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깨끗한 환경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닝입니다. 깨끗한 환경이라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is needed. 그죠? both to and to 보시나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은 중요합니다. 자, provide a with니까 거주자들한테, 그죠? 자기 주민들한테 좋은 퀄리티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주민들한테 삶의 질 개선. 자, 두 번째는 경제성을 갖게 됩니다. 경쟁성. 그러니까 국제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기 위하다는 거는 아마 경제적으로 조금 우월해지지 않을까. 그리닝을 시도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 이점과 주민들한테 좋은 삶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이점 때문에 도시의 계획자들이 지금 막 열심히 그리닝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좋은 삶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경쟁적인 이점도 있죠. 경제적인 이점. 이 밑에 글은 경제적 이점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전개할지 모르겠으나 맥락을 잡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기반의 경제인데 20th century, 그죠? 이 시기에 아주 옛날 시기죠. 20세기의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has been transformed into니까 어디로 변형되었다가 되는 거죠. Service based knowledge economy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시점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기반이었다가 지금은 서비스 기반의 지식 경제로 넘어왔다. 이게 뭔 소린지 아십니까? 자, 이거에 대한 맥락을 잡기 위해서 밑에까지 읽게 될게요. 자,
정보화 시대 경제에서는 지금 넘어온 거 말하는 거죠. 옛날에 제조업 기반에서 넘어온 거. 자, 정보 시대 경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환경적인 퀄리티가 주요한 경제적 자산이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환경에 대한 퀄리티가 경제적 자본이랑 이어지지 않았으나 지금 정보화 시대로 전환이 되니까 환경적 퀄리티가 지금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제조업 기반이었지만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환경적 퀄리티가 중요한 이코노믹 재산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막 되게 엄청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궁금할 겁니다. 왜 정보화 시대는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까? 자, 봅시다. 숙련된 작업자들은요,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냐? footloose, 발이 매일 데가 없다는 거죠. 즉, 이동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은 해주겠지만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는 발이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동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뭐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settle, 정착하는 것이 가능해요. just about anywhere. 어디에서든 정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느 곳은 뭐가 있냐?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가 있다. 정보화 시대 말하는 거죠. 정보화 시대에서는 발이 메이지 않으니까 어디에서든 정착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제조업 기반에서는 여러분들 조금만 다시 인풋을 넣어보면은 공장이죠. 제조업 기반은. 그럼 공장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일하려면 공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발이 메이게 되겠죠. 일자리가 있는 곳이 즉 제조업 기반이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요, 아까 말한 숙련된 기술자들은요, are drawn to 어디로 이끌리게 되느냐? 건강하고 심미적으로 기쁨을 주는 환경으로 가게 된다. 그죠? 자기들도 어차피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살 거면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가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유추를 하자면 여러분들 공장, 아까 말했던 제조업 기반의 공장에 일자리가 있는 곳은 당연히 그리닝이랑 거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리가 없을까요? 그리닝이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다 밀어버리니까요. 그죠? 나무 제모하고, 그죠? 풀 다 뜯고 거기다 공장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게다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드러날 것 같아요. Green Cities, 지금 이제 녹색을 막 밀고 있는 도시들 말하는 거죠. 이 녹색 도시들은요, demonstrating,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alleged라는 거는 그냥 previous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주장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제조업 기반 사회를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일전에 주장된 트레이드오프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라고 볼 수 있고요. 어디 사이에서 거래? 일자리와 환경과의 거래. 일전에 주장된 제조업 기반의 일자리 사이와 환경과의 거래는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트레이드오프라는 거는 거래입니다. 그죠? 내가 A를 주면은 이 사람이 B를 주겠죠. 그럼 난 A를 잃어버리고 B를 얻게 되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비례 관계란 얘기예요.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 기반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곳을 봅시다. 일자리가 많은 곳은 당연히 환경을 기꺼이 그 거래의 대가로서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낮았겠죠. 이게 아까 말한 일전에 주장된 이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의 측면인 거죠. 근데 지금은 서비스 기반의 지식 기반의 사회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은, 즉 사람이 몰리는 곳은 환경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그죠? 정비례 관계로 간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일전에 주장된 일자리와 환경과의 거래 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다. 그쵸? 환경을 막 개선을 하니까 도시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퀄리티 인바이러먼트, 다시 말하면 그리닝이죠. 그리닝은 잡을 만들어내고요. 아까 말한 제조업 기반의 뭔가 오염된 환경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잡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